안녕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은 비건 다이어트를 하거나 채식주의자이신데 동맥경화가 생기는 분들 있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아니 내가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고 동맥경화가 이렇게 생기냐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연구에서도요, 완전 채식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너무 무리해서 하시게 되면 오히려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 채식을 하거나 과일만 먹다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거나 사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왜 채식을 하는데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자칫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관 질환이죠. 주로 동맥 내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 기타 염증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동맥벽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림처럼 태어났을 때는 아주 깨끗한 혈관이었는데 다양한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어떤 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차이에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 습관이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류 흐름이 제한이 되어서 심장, 뇌, 콩팥 그리고 주요 장기로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과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오늘은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이지만 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해서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역학조사, 사례 대조 연구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것이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였죠. 그런데 이 대사,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티오닌이라는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메티오닌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메티오닌 사이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모시스테인을 생성하고 다시 이 메티오닌은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두 가지 경로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 메티오닌으로 환원하는 과정. 이 과정은 주로 비타민 B, 그러니까 비타민 B10이나 B6, 엽산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테인으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CBS나 CSE 효소와 같은 효소들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글루타치온으로 생성이 되죠.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이미 이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위에 말씀드린 경로 중에 하나 또는 둘 모두 잘 되지 않아서 호모시스테인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상실험에서는 메티오닌 사이클을 통해서 호모시스테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투여했을 때 호모시스테인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심혈관 질환 예방은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티오닌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 그게 사실은 육류가 많은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류를 먹는 게 호모시스테인을 올릴 수 있어서 동맥경화가 되겠구나, 이런 연구가 아주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연구가요, 육류를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비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식단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고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B12의 결핍 때문인데요. 비타민 B12는 육류, 생선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채식주의자, 비건은 조금 다른데 아주 완벽한 채식주의자들은 호모시스테인이 제일 높았고 적당히 채식주의자 하는 분은 적당하게 높았는데요. 여기서 이 연구가 아주 재밌는 건 잡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육식도 아니고 채식도 아니고 잡식이에요. 아무거나 골고루 드셔야 모든 면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가끔 영상에서
어떤 식품이 좋다. 그래서 아주 채식으로 막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를 해야 한다고 아주 동물성으로 갈아타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임상시험 대상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원래 잡식이었다. 좀 멋지게 말하면 옴니버스죠.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호모시스테인 비건과 관련해서 제가 비타민 B12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단순히 이렇게 동맥경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중추신경의 정상적인 발달을 하게 하는데,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신경 섬유에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 이 마이엘린의 신경 신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일상에서 느낀다면 머리가 좀 둔해지는 느낌, 머리가 막 빠릿빠릿 돌아가는 느낌,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손발 감각이 이상이 있다거나, 뭔가 근육에 힘이 없다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약간 병적인 건 아닌데 나만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채식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있다면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적, 종교적 이유로 채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 비타민 B12는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보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잡식을 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 무엇이든 건강행동은 적절한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그 중간쯤이 있고, 이 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많은 연구들에서 채식, 육식보다는 잡식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 여러 면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젊은 분들은 너무 육식을 하시는 게 문제고요. 제가 진료실에 보는 대부분의 60대 분들은 또 너무 채식을 하시는 게 문제예요. 혈관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바로 채식으로 갈아타시는데, 육류를 너무 안 드시는 것도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골고루 드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멋지게 말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옴니버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포인트는 우리는 원래 잡식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되세요.